금요일은 늘 함께 하신 분들이죠. 최애 타임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최애 타임. 최인호 전 의원 그리고 임미애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은 처음 뵙는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예. 시위 현장에서 시위 현장에서는 뵙죠. 스치면서 뵀어요. 네, 맞아요. 임미애 의원님 지금 단식 중이시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말씀 네. 못 드리겠네요, 그죠? 아이고.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3일째. 오늘 선거가 날 줄 알고 저희 의원들이 한 열흘 전부터 단식을 했었거든요. 네. 탄핵연대 의원 모임에서. 그래서 그 의원들의 단식이 길어져서 뒤이어서 우리가 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라. 그래서 릴레이 단식을 들어간 건데 네. 들어올 때는 사실 오늘 선거가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손들었는데 헌재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참 힘드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늦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유, 좀 힘들으실 건데. 그러니까 네. 두 분 말씀처럼 사실 헌재가 오늘쯤은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네. 오늘 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사례를 보면 늦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최장 기간 하고 있는 건데 뭐 갑자기 어제 한덕수 총리 건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상당히 뭐 뒤통수 맞았단 말씀도 하셨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 최인호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우선 이제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예. 헌재가 이제 탄핵 심리할 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보면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렇지만 워낙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그 인용 파면 될 것을 대비해서 한 며칠 정도 일찍 예. 대응으로 복귀해라.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래서 한미 FTA 지금 재협상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있을 그 조기 대선 예. 안정적인 관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최상목 대행 체제가 너무 불안하고 무능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양반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해서 선 한독수 기각 예. 후 윤 대통령 파면, 인용 파면 이런 게 시간차 한 세트다. 그렇게 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며칠 정도 먼저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기각한다고 해서 뭐 네. 위헌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랬죠. 결론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주 전에.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았다.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죠. 위반이죠. 그러나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위중함은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 한간에서는 이제 그런 전망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헌법재판소가 자기 발에 묶여서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분명히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의 경우는 세 사람을 다 임명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그게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하고요. 전체 5개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여당하고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 맞아요. 했다. 그런 이거는 부분들. 사실 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네. 이런 것들이 탄핵소추 사유인데 특검 임명도 안 거부하고. 했죠. 안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 설사 이것이 이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대하냐 탄핵에 이를 만큼 이라고 질문을 헌법재판관들이 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자신들이 판결한 것을 자기가 뒤집는 꼴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임명이. 예. 인용이 된다 그러면 예.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니, 저는 뭐 일각에서 예.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 예. 그것이 윤 대통령도 기각될 것이다. 예. 그런 그 일단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헌법 위반은 맞는데 예. 일부 헌법 위반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중하지 않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느닷없는 계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명백한 그 헌법 위반뿐만 아니고 헌정 질서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려 한 위중함에 따라서는 파면이다. 뭐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헌재가 예.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연관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헌재 선고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네. 한덕수 총리 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건에 대해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시간이.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수요일 날. 네. 국민의힘이 사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를 나중에 해라. 왜 안 하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나온 뒤에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미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네. 내용들이 하나씩 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단적으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면서 이 관저에 들어앉아 있는 것,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거를 이재명 재판 이후로 선고를 늦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고 구속 취소되자마자 거리로 나와서 헌재한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이재명 재판 이후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정말 모양새 빠진다. 스스로 자기 권위를 자기가 땅에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마 그 정도까지 모양새 빠지게 하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고 네.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네.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둘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을 먼저 하는 것이 예. 뭐 마치 좀 좋은 듯이 그렇게 주장을 얘기를 하죠. 해왔잖아요. 네. 정무적으로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거꾸로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전혀 착각하고 있다. 우선 2심에서는 무죄 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문기를 몰랐냐 알았냐. 기억의 영역을 사법적인 판단과 심판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잘 알았다가 기억이 또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더라도 네. 저는 벌금형 정도 그것도 지휘상실에 네. 해당되지 않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결과가 나오면은 네. 완전히 멘붕에 빠지겠죠 국힘이. 그렇죠. 만약 예, 그렇게 자기들은 된다고 뭐 하면. 네. 1년에 2년 1심 그 결과가 그대로 2심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80만 원 나오면 이제 멘붕입니다. 멘붕. 그러면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은 거의 문제 무죄가 됐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제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고 이제 그렇다 만약에 또 유죄가 만약에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만약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에 해놓고 네. 윤석열 파면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은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맞고 며칠 후에 탄핵이 된다 대통령이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조기 대선에서는 정부적으로 대선 승리 면에서는 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한돈 뭐 유죄됐다고 강경 보수들이 좋아했다가 며칠 후에 인용 파면되면 완전히 턱 찬물 끼얹 듯이 깔아앉겠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래 이분들이 요즘 뭐 하도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먼저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뜯어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엔 저도 동의해요. 사실 공표라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야기 중에 나왔던 말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것을 특별하게 뭐 공개적으로 그것을 떠벌리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아니잖아요. 생방송 중에 네. 했던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방송 토론 중에 예, 한 거 아닙니까? 공포 혐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리상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당시 재판정에 갔다 왔던 의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예. 상당수 혐의가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공소장 변경도 있었죠. 네, 그래서 최인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에선 저도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헌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언제까지 끌려고 이러겠어요. 그렇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언론들이 추측하기를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4월 초까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일부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늦어져야 그러니까요.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전혀. 그러니까 임미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헌재가 설마 4월 초까지 가지 않고 다음 주 중에는 결과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내야 안 될까요? 내야죠, 저 그럼 4월 당연히. 초까지 굶어야 돼요. 계속 단식을 하셔야 네, 되니까. 그럼 좀 아니 못 체크타임도 살아요. 해야 되고 네. 국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농해수위 한적합니다 지금. 하실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야 되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국론이 분열되고 예. 갈수록 찬반 이 첨예한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온갖 억측들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더라도 승복하지 못할 가능성을 헌재가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그런데 저는 이제 헌재가 한편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털 것만큼도 손톱만큼도 그 결정문에 있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네.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8대 0을 만들려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뭐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예. 그리고 이제 동일성의 원칙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일성의 문제는 뭐 당연히 뭐 저 박근혜 탄핵 때도 권성동 소추위원장 예. 이 주도해서 아유 위헌적인 부분만 다시 정리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행사재판에서 다룰 그런 문제들은 따로 그냥 헌법 재판에서 일반 재판에서 하라. 예. 국헌 문란 회의만 정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문제를 집요하게 시비를 걸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한 점도 흠결이 없게끔 완벽하게 논리를 만들고 예. 정리하는 중 아니겠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린다. 필요한 거 이해한다면 막 그런 정도가. 어제 제가 예. 그 차 안에서 우연히 김진 채널 A. 논설위원인가요? 김진 중앙일보. 중앙일보인가요? 중앙일보. 옛날에. 조선일보인가 옛날에 논설위원회 중앙일보 예전에. 네, 보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래요? 우연히 봤어요. 네. 보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봤는데 되게 뜻밖이었어요. 8대 0이다. 김진 논설위원. 예, 오히려 주시민 정형식이 가장 날카롭게 왜 이것이 8대 0으로 가는지 왜 탄핵 소추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날카롭게 정리할 사람이 정형식이다. 그런 면에서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군요. 영상을 올려놓길래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예.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얘기 떠들고 있는 거 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말이 안 근데 되죠. 거기에 선동되는 다수의 국민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경우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 알아주셨으면 된다. 좋겠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결정문에서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쟁점별로 하나씩 다 그렇죠. 예, 답변을 정리를 해야 하고 돼요. 넘어가지 예,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고령 문제는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정치인들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가 없는데 그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포고령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예. 보여주니까 일부 삭제하라 지시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 보고받고 삭제하라 일부 수정하라 지시했으면 그건 명백히 관여한 것이고. 관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절차 뭐 국무회의 부수도 없고 하여튼 네. 회의력도 없고 당연한 맞아요. 것이고. 또 요건도 전시사변 비상사항 아니다. 예. 특히 뭐 야당의 줄탄에 전혀 그런 것은 헌법상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를 향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감사원장하고 3명 그 검사 기각했지만 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탄핵 남용이 얘기했죠. 아니라고. 그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이 이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거 다 국민들이 봤죠. 예. 특히 그 지하 1층에 가서 국회 단전 시도한 거. 예. 그거는 전자투표 못하게 하려고 계엄 해제 허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CCTV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예. 그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지호 청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왔어도 검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 예. 6번 닥달했다. 국형 끌어내라 체포해라 한 거 맞다고 했지만 그렇죠. 홍장원이라든지 예.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것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채택을 할까 말까 예. 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추측한다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명백하다. 명백하다. 탄핵 이유는 명백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8대 0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다. 네. 다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결정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점별로 또 워낙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니 그것마저 다 답변을 해야 되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셔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민주당 의원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계란틀을 당했죠. 백혜련 의원이. 이재정 의원은 폭행을 맞아요.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도 조심하시소. 가시다가 또 폭행 당하시면 어떻게? 네. 이게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 보수 집단이 집회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피켓팅을 했어요. 24시간. 예. 그 앞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을 종로경찰서가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두다 보니 예. 출퇴근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렇죠. 어저께 저희 집회 갔다 왔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서웠다. 남자분도 갔다 왔는데 너무 무서웠다. 왜냐하면 거기 방송에서 스피커를 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나이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색깔이 뭐고 번호가 뭔지 그러니 그 차가 나오면 쫓아가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가 좀 기자회견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얘기한 사람이 백혜련 의원이세요. 백혜련 의원이 제안하셨군요. 의총에서 그걸 알고서 한 건지. 계란 그러니까요. 투척을 한 건지 어쨌든간 어저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재정 의원을 폭행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를 체포가 해서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경찰로 보냈고 예. 백혜련 의원은 계란 투척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이거야말로 이게 이 뭐라 그럴까 헌재가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함으로 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이것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더 길어지면 이 폭력이 이제는 계란이지만 맞아요. 다음번엔 돌멩이가 될지 그럴 뭐가 수 될지 있죠. 알 수 없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을 헌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조속한 판결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또 자작극이다. 계란 진짜. 투척을. 말도 안 되는 그 양반은 그쪽 도대체 사람들은 다들 좀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말 하지 못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말들을 이게 하는 거죠. 결국 자작극 주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계란 던지는 행위를 엄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호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엄호하는 거고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 처부수자로 했는데 맞아요. 지금껏 징계하는 진짜 없어요.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다 폭력 행위를 고무, 지원, 방조, 선동 이렇게 하는 국힘의 네. 이 정치적 태도는 정말로 이거는 공당이 맞나? 그러니까요. 예, 폭력을 부추기고 특히 헌법재판소, 사법질서,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그 간접적인 엄호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거구 중에 거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법부를 예. 폭력으로 뭐 침탈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의무하는 거는 그게 공당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제 서천호 의원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저랑 같은 농해수위거든요. 네. 어제 저희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는데 네. 안 들어온 거예요. 여당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들어왔고 그 농림부의 산하기관들도 안 들어왔고 들어왔어요. 이게 법안 심사의 차관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지지난주에 저희가 서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한 주 미뤘었어요. 그래서 한 주 미뤄서 예. 어저께 다시 한 거였는데 자기네는 그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제 법안 심사에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오는군요, 그냥 막.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농해수위는 전부 다 민생 법안이고 그렇죠, 전부 민생 다.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폭력 행사를 선동하기도 하고 불성실하기까지 한 의원을 그렇죠. 왜 저 양반들은 가만히 놔둡니까? 도대체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뭐 어제 보니까 계란만 던진 게 아니에요. 물병도 네. 던지고 바나나도 던지고 막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그러면 한 몫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서 자작극이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그게. 화가 진짜 예.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뉴스에 보니까 김건희 씨 얘기가 또 나왔어요. 김건희 아니 윤석열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윤석열 체포 직후에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종용했다. 그리고 질책했다 이런 사실이 김성원 경호차장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10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용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저는 그 딱 보도를 보고 예. 영연백 5,000개 구입 그 얘기 있었죠. 군에서 네. 2군단에서 샀다는 거, 또 종이관 네. 1,000개 구입하려 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 보고도 첩보로 오는 경찰 보고 총을 왜 못 쐈냐라고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건희. 네. 그러면 계엄이 성공했어. 국민들이 국회 앞이고 온 예. 도심에서 전국에서 계엄 해제하라라고 했을 때 광주는 전두환이 그래가지고 고립된 광주 안에서 발포 맞아요. 명령을 내려서 그렇죠. 수천 명의 살상자가 생겼듯이 전국에 이번에는 다 통신으로 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탱크 앞에서 다 데모하고 반대했겠죠. 발포 명령 저는 분명히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5,000개의 영연백을 준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계엄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김건희를 총을 쏘아라 한 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경찰 보고도 그렇게 인명을 살상하라 했는데 일반 민간인을 향해서는 어떠한 짓을 마다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말 위험한 그렇죠. 인물이다라고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죠. 거기다가 이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실을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나온 증언에 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예. 실제로 김건희가 장악을 했고 김건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했다는 얘기가 증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라인이 거의 절반 네,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다 두 번째로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그 경호처에서 우리 그 대통령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걸 막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해임했거든요. 예.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예. 거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이 말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가 여전히 대통령실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사에까지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자기 입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려면 정말로 특검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 나오고 상설특검법 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통과됐죠. 예. 근데 문제는 최상목이 이거를 임명을 안 해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 상설특검법도 안 했죠. 통과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건도 어제 통과된 두 건도 또 안 하면 결국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상설특검법에는 즉시 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법에. 있으면 이거는 네.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었죠. 그렇게 이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 이게 상설특검도 했지만 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 게 지금 9개인가 이래요. 네. 예. 근데 특검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법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방통위 개정안의 경우 맞아요. 전 이거 거부하면서 이 사람 뭐야? 정말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저런 소위 말하면 개소리 아닌가요, 저게? 자기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남한테 저런 소리를 지키라고 할 수가 그래요. 있죠? 근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가 지금 두 명이서 명이서 다 마음대로 하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렇죠.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그 심지어 그 두 명이 하는 것이 다 불법이라고 그렇죠. 처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 예.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에요. 이 말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 예. 이게 뭔 소리야. 작년에 키워드가 네. 개소리와 헛소리였대요. 키워드가요. 네, 작년 키워드가 그래. 그래요? 개소리와 헛소리였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얘는 이거 두 개 다야.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은 이왕 버린 뭐 예, 버린 예. 뭐 한 번 더 버려봤자 뭐 이런 뭐 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욕을 하도 많이 들어먹어서 아이고 이제는 막 이 뭐 욕 듣는 것에 거의 뭐 이골이 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니까 내란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권성동 대표의 반응도 네. 좀 희한했죠. 뭐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다. 그런데 자 명태균 특검법은 예. 그게 명태균의 말은 보면 27명의 국힘 주요 정치인이 거의 뭐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명태균을 자꾸 하다 보면 특검을 하다 보면 김영선뿐만 아니고 뭐 오세훈, 홍준표 다 지금도 뭐 수사 받고 있지만 네. 다른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다 확산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적 제거용이다. 아니 남의 당 경선을 이렇게 네. 파헤치는 그 전례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만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을 보고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다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아니, 김건희를 제거하는 거는 김건희 제거하는 건데 그럼 그 김건희가 대통령 나옵니까? 김건희가 정적입니까 우리의? 아니죠. 아니면 아니죠. 그 김건희 특검법 보면은 네. 마약 갖고 온다는 거를 뭐 은폐했다는 거. 그러면 그 어느 대권 후보 중에서 그럼 예를 들면 오 시장이 마약 관련으로 네. 뭐 연루가 된 공범 혐의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도이치 주가 사건에 그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그러면 뭐 삼부토건에 주가 시세 조정하고 뭐 연관이 있냐? 아니잖아요. 없어요. 네. 그 이분은 번지수도 모르고 막 나오는 대로 막 정적 제거다, 뭐 근데 정략적이다. 그 집단이 다 그래요. 그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집단이 정신이 요새 좀 다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인지 번지수도 모르고 무조건 정적 제거. 김건희 대통령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 얘기죠. 희한한 분들이다. 두 분이 이제 우리 최인호 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네. 그 설문 문항을 주고받았다니까 측근이.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측근 전 부시장이에요. 전 정무 지금 정무부시장은 아니고요. 그 부시장과 명태균 측근 간에 서로 설문 문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소환이 임박했다. 어쨌든 뭐 어제 8개의 휴대전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출했대요. 제출했대요. 저는 압수수색 했는 줄 알았더니 제출. 제출했대요. 네. 아니, 자기들은 제출이고 법적으로 뭐 압수수색이죠.
아이,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지. 당한 자기들이 거지, 맞아요. 뭐 우리가 빨리 수사하라 했는데 그래 우리 다 순순히 다 줬다 하는 건데 아이고 압수수색 당한 거지. 아니 근데 제가 보면서 예. 그 오세훈의 반응이 이거예요. 아 기다리던 절차다. 그렇게 뭐 얘기를 했죠. 기다렸다. 이거 자기는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도 8개 제출했고 거기다가 이 명태균이 운영했던 그 여론 기관이 불법적인 기관이었고 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그런데 거기다 김한정 씨가 돈을 줬다는 거는 이건 사기를 당한 거다. 오히려 되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뉴스를 보면 기사를 보면 느낌이 마치 그 오세훈이 세간에 떠도는 그런 그 뭐라 그래 소문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영화에 보면 들어와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나게 이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어와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쫄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은 제2의 생태탕 될 거다. 아무것도 없다. 허위 주장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진짜 명태탕이 될 거다. 예, 명태탕 확실합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데 뭐냐면 어제 이제 사실은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다. 뭐 자료를 가져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연간 자료 그거는 당시에 나경원 후보보다도 더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부려서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여론조사에 대한 대납 의혹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의혹들이라면은 그거는 진짜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명태균 식의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이미 재미를 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지금 초점이 하나 아닙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김한정 씨가 3자 회동에서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래? 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라. 그래서 상대 후보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라는 식의 주문이었다라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판명이 된다면 그것은 진짜 여론 조작이고 그거는 뭐 후보를 뒤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민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는 행위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은 생태탕이 아니고 진짜 이 맹태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생각. 조금 쫄 수밖에 없는 건 명태균이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단지 그것뿐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편으로 아주 호기롭게 대응을 하고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명태균의 입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할 때도 당신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니 당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표본을 그렇게 짜겠다라는 것이 주고받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여론조사 상당한 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당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명태균의 입 대목이지. 때문에 아마 오세훈은 지금 쫄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국회에 언제 명태균 부릅니까 의원이? 곧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하면 바로 부르겠죠. 아마 다음 주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원래 계획이 돼 계획을 있는 걸로 알고 했다가 있어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봐야죠, 탄핵이 뭐. 늦어지는 네. 저희가 바람에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빨리 좀 불러주십시오 맹태균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임혜원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건 최인호 의원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예, 예. 부산 관련된 문제. 부산.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관련된 리스트가 오세균뿐만 아니라 예. 박형준 부산시장 수사도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보도를 좀 해왔는데 예. 그동안 뭐 헌법재판 심판 문제라든지 또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때문에 좀 가려진 면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1년도 보궐선거 당시에 박영준 시장도 경선을 치렀거든요. 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또 오세훈 시장에게 지금 혐의를 주고 있는 수사의 프레임하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7차례, 8차례를 했다는데 예.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예. 그 돈을 누가 대줬느냐. 예. 그럼 본인이 만약에 됐다면 예. 그건 선관위에 신고한 자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예, 그건 합법적인 자금. 만약 신고 안 했다면 그것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거는 대납이죠. 예. 정치자금부 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부산 시민의 성향 분석 자료가 여론조사 실시해서 당시 지상욱 여의도 연구 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지금 강혜경 씨가 진술했거든요. 부산 시민 성향 분석 자료. 그러니까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경선 당시에 여론조작, 예. 오세훈도 경선 당시에 여론조작, 맹태균에 의해서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수사를 빨리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예. 통해서. 예. 박형준 시장에게도 똑같이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여론조작을 통해서 우위에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에게 올려서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의혹을 예.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가 수사의 핵심이고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박 시장의 운명도 여기 달려 있다. 달려 있다.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프레임은 오 시장하고 같다. 박 시장하고 수사 예. 프레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임명희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 경북. 얘기를 한마디 그거 하고 진짜 넘어가야 댓글 될 것 나오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철우 지사요? 요즘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 이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예. 한쪽에는 이승만, 한쪽에는 박정희, 그리고 자기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걸어가는 거 하면서 밑에 크게 써놨어요. 네, 카카 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직 도지사가 아니라면 네. 뭐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직 도지사예요. 예. 그리고 이 도지사가 얼마 전에 그 보수 대구의 그 동대구역 앞에서 집회를 집회했었죠, 했을 그때. 때 네. 세이브 코리아가 했을 때 거기 와서 애국가 부르고 정치적 발언할 수가 없어서 애국가 부릅니다라고 내려갔다가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위반으로. 했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 구미에서 또 집회를 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거기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당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사절은 모를 거다. 애국가 사절은 네, 모를 거다. 네. 그래서 고발을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사절 부르고 가겠다면서 애국가 사절을 부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직 도지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 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북이 올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이펙이요. 에이펙. 예. 네.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각국의 21개 나라들을 초대하는 입장인데 예. 주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러시아도 와라, 중국도 와라, 예. 일본도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의 정상들이 탄핵이 각하되면서 국가적으로 이 혼란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철우 지사가 현직 지사로서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행위를 그분들은 너무 하고 무슨 있다. 국익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예. 그럼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저희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런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네. 큰 행사를 우리가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주최국이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 하에서 에이펙이 치러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소금 끓이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아니, 정도로 하기도 우리가 해요. 진짜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좀. 언니. 임비원한테 뭘 아이, 해보자. 진짜. 옛날에 우리 임 의원님이 예. 그 도지사 출마했죠. 출마하셨죠. 출마해가지고 이철우한테 깨졌죠. 아이고 아이고. 참네. 진짜 임 의원님이 도지사 됐으면 정말 그러니까. 에이펙 준비도 잘할 텐데. 잘하실 텐데. 어쨌든. 네. 자, 오늘 최타임 여러 가지 의견들 같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내용을 알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랑 함께 하진 않지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주 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근데 저도 오늘 하루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지훈을 밀어내고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잘해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